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대환대출을 하면서 일부 추가 대출한 경우가 사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79년생이었고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주거지를 보시면 중랑구 채무자 명의로 전세금 1억 5천, 중랑구 3억 2천 전부 대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한번 샀습니다. 2015년 18년도에 6억 7,900만원. 2018년도에 현재까지는 채무자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증금 5천에 월 110만원 전월세를 사고 있습니다. 직업 이력은 이제 주로 모피 쪽을 운영을 했습니다. 모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거죠. 2014년에 18년도에는 대표까지 영임했습니다.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폐업을 하고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모부가 운영하는 모피회사의 중국 책임자로 이제 근무해서 경험을 쌓고 퇴사 후 2010년경 개인 사업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임가공에 주력하다가 2013년경부터 법인으로 전환 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기고 유명 브랜드 회사의 주문 제작 방식 OEM으로 제품을 납품하다가 다시 위탁 매매 형식으로 사업 형태를 변경하는 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안정화되어 가는 사업이 2014년 4월경 중국 협력업체와의 불화로 큰 손해를 입으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5년경에는 이제 관세청 세무조사, 신부의 대출 연장 거부, 그 다음에 거래처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 2017년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 각종 악재가 이어져 결국 2018년 운전장이 부족하여 중국 업체들이 납품 거부로 인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이제 집까지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사업자금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볼 거는 가족 관계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애들도 아직 어리고요.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 좀 젊으신 분이었죠. 이분이. 그래서 부채는 총 8억 1,620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고 봐야죠. 대부분.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차는 폐차했고요.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6억 7,900만 원. 이거는 이제 6억을 차용하여 마지막에 보면 그 사채업자로부터 6억을 차용해서 1, 2순위를 먼저 갚습니다. 4억 3천을. 그리고 1억 7천만 원은 이제 법인 운영자금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 결국 6억 플러스 이자를 다 갚고 나머지 7,900은 5천만 원은 이제 회사 운영자금, 2,900만 원은 거주지 임차 보증금, 배우자도 보태서 5천에 월 110만 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해남에 땅이 있는데 이건 무관하기 때문에 아예 조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보험해약환급도 면제재산이고요. 이제 국민은행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팔았는데 저당권자 및 이제 편파면제 행위가 있는지 그 근저당권자 박모 씨가 있는데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한번 조사해 달라. 그래서 관제인이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파산 원인에도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 악재, 중국 협력업체와의 불화, 세무조사, 그로 인한 신보의 연장 거부, 사드 보복, 이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3월 7일 회사에서 보유 중인 모피를 담보로 3억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거래가 시작됐어요. 이때 이제 통장에 보니까 (3억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운전자금으로. 이게 운전자금을 사용하면서 이제 버텼죠. 최대한 한 2년 정도. 악화되는 사정에 집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같은 채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는 DTI 뭐 그 제한이 있죠. 60%뭐 시가의 40% 60%뭐 소득 담보대출 때문에 기존의 거래소는 이 개인 사채업자와 거래를 틉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1일 이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담보 차용합니다. 이자를 보십시오. 27.9%입니다. 진짜 뭐 10배죠. 그렇죠? 완전히 뭐 흡혈귀 같지만 사업이 오늘 내일 한 사람한테는 뭐 이자가 문제겠어요. 일단 그 심정은 참 뭐 경험 당해본 사람은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사실은 남 뭐 이자가 많다는 둥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 당시에 가장 절실한 자금이죠. 그렇죠? 운전 자금. 그래서 채무자 소유 집을 담보로 이제 5억 플러스 5억 6억을 설정하고 이제 실제 5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SBI 저축은행이 4억 4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갚고 나머지 6천 남죠. 그거는 이제 뭐 했냐? 이제 사업장으로 또 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 8월에 6억 7,900에 매각을 했습니다. 실제 등기는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을 살펴보니까 이 개인한테 5억 원 대출 담보 대출했죠. 그 다음에 이자가 11개월 동안 참 27%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6억 2천만 원을 사채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결국 잔액은 뭐 5천 정도 남네요. 그럼 뭐 보증금 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채업자한테 2018년 1월 11일 5억을 빌리면서 연이자 27.9% 사용하면서 여기 뭐 이자 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게 위배되지 않았는다 선 치더라도 사행위가 아닌가. 사행위가 아니죠. 선순위를 갚고 그쵸? 나머지는 오히려 추가 용자를 해줬으니까 뭐 사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가 높지만 뭐 철저하게 그 사채업자는 이익을 챙긴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대출 시 선순위를 다 지우고 담보 여력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최근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채업자를 그런 과정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금융권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해서 관제인들이 이제 철저하게 관제인이 조사를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사채업자가 내가 1순위로 들어앉는 거기 때문에 들어앉으면서 이제 담보 여력, 은행권에서는 담보를 제한이 있으니까 담보를 아주 풀로 자기가 뭐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자기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뭐 130%, 120% 설정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매각할 때까지 혹은 뭐 나중에 경매 넣어도 되고 이미 경매 그런 경우에 대환대출 이제 갈아타면서 추가적인 어떤 담보를 제공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동시적 교환이죠. 돈을 빌리면서 그 추가만큼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행위가 아니죠. 사행위라는 거는 근저당과 관련 사행위는 이미 기존에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만 근저당을 딱 줘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 이거는 비본지 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파산죄의 형사처벌도 되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 비본지 행위, 원래 근저당 설정 의무가 없는 근저당 설정 행위와 이런 것처럼 선순위 담보를 대환하면서 대출을 바꾸면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아마 잘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